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익 학정TV 반갑습니다. 오래전에 2003년 가을과 2005년 겨울 두 차례 부산 교육청 산하 초중고 교사들의 포상 휴가로 갔던 금강산 연수 모습을 3회로 편집했습니다. 가을과 겨울 모습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금강산 1. 이재익 저리 비키오. 말뚝을 뽑고 북으로 더 가야겠소. 노산 선생이 철조망 앞에 주저앉아 파도와 함께 울부짖던 그리운 금강산, 백두대간 줄령의 영묘한 숲을 헤치니 화랑들의 호연지기 마이태자의 눈물이 어려 있다. 조선에는 보물이 있어 가등청정의 위세에 있고 말고요. 당신의 목이지요. 성어군 사명대사의 배포 또한 서렸다. 지금도 한국에는 호랑이가 있어?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이 다 잡아가고 없어. 400년 후 한일 정상들이 연장전을 또 치렀으니 이승만 대통령의 호기도 어려 있다. 금강산에 서린 세 개의 기계. 금강산은 단지 아름다운 산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절개 그리고 민족의 기상이 켜켜이 쌓여있는 정신의 산이다. 이재익의 시 금강산 1 마이태자 사명대사 이승만은 바로 그 금강산에 스며있는 세 인물의 혼을 불러내고 있다. 시인은 단순히 산수를 노래하지 않고 시대마다 나라 걱정했던 인물들의 정신을 금강산이라는 공간 속에 겹쳐 놓는다. 시의 첫머리는 노산 이현상의 그리운 금강산을 떠올리게 한다. 저리 비키오. 말뚝을 뽑고 북으로 더 가야겠소. 라는 절규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철조망 앞에서 북녘 금강산을 바라보며 통일되지 못한 현실을 통곡하는 목소리다. 금강산은 본래 한 민족의 산인데 분단 이후에는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리움의 상징이 되었다. 시인은 노산 선생의 울부짖음을 통해 금강산을 향한 민족적 한을 먼저 불러낸다. 이어 시선은 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랑들의 호연지기 마이태자의 눈물이 어려 있다는 구절에서는 신라의 마지막 왕자 마이태자가 등장한다. 나라가 망하자 그는 벼슬과 영화 대신 금강산으로 들어가 초야에 묻혔다고 전해진다. 비단옷 대신 삼배옷을 입고 살아갔기에 마이태자라 불렀다. 시인은 금강산의 깊은 숲속에서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만국의 슬픔과 충절의 눈물을 읽어낸다. 금강산은 패배한 왕자의 언둔처이면서도 끝까지 나라를 잊지 못한 충의의 산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삼형대사이다. 임진왜란이라는 나라의 위기 속에서 성녀였던 그는 칼을 들고 성병을 일으켰다. 시 속의
조선에는 보물이 있어? 라는 가등청정의 질문과 당신의 목이지요? 라는 삼명대사의 대답은 널리 알려진 일화이다. 이 대목에서 시인은 삼명대사의 담대한 기계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상대가 왜군의 총대장이라 해도 조금도 굴하지 않는 배포, 그것이 바로 금강산에 서려 있다는 것이다. 금강산은 단순히 언동과 눈물의 공간이 아니라 외세에 맞서는 불굴의 정신이 살아있는 산이기도 하다. 그리고 시는 현대사로 넘어간다. 지금도 한국에는 호랑이가 있어? 라는 일본 측의 질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이 다 잡아가고 없어 라고 응수했다는 일화를 끌어온다. 이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다. 과거 침략의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민족적 자존심의 표현이다. 시인은 400년 후 한일 정상들이 연장전을 또 치렀다고 표현함으로써 임진왜란의 역사와 현대 외교의 긴장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다. 금강산에는 과거의 전쟁뿐 아니라 오늘의 역사의식까지 함께 살아 있다는 뜻이다. 이 시의 특징은 금강산을 배경으로 새 인물을 병렬시키면서도 결국 하나의 정신으로 모아낸다는 점이다. 마이태자는 망국의 슬픔과 절개를, 삼형대서는 구국의 기계를, 이승만은 민족적 자존심을 상징한다. 시대는 다르지만 모두 나라와 민족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품고 있다. 시인은 금강산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민족혼이 깃든 성지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를 읽고 나면 금강산은 더 이상 단순한 절경이 아니다. 깎아지른 봉우리마다 망국의 눈물이 맺혀 있고 계곡마다 성병의 함성이 메아리 치며 바람 속에는 아직도 민족의 자존심이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금강산은 아름다운 산 이전에 우리 역사와 정신을 품은 거대한 기억의 산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조용하면서도 힘있게 보여주고 있다. 구룡폭포 가는 코스는 온정리, 수리너미 고개, 창터, 솔밭, 신계사터, 목랑관 주차장 여기까지는 차를 타고 가고 음식점인 목랑관에서부터 걷는 코스입니다. 수림대, 앙지대, 삼록수, 금강문, 옥류동, 연주담, 비봉폭포, 은사류, 연담교, 상팔담, 구룡대, 은사류, 구룡폭포, 관폭정 이런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창터, 옛 양곡장 자리 솔밭과 신계사 터를 지나면서 민송 군락 사이길로 버스를 타고 목랑관 주차장까지 갑니다. 이 지역에 많은 민송이란
줄기가 붉으면서 키가 20m 이상 곱게 뻗어 늘씬한 자태를 뽐내므로 얻어진 이름이다. 구룡폭포 코스는 목난관으로부터 계곡을 따라서 완만하게 오르는 편도 약 4km 구간이다. 세존봉의 서북쪽을 돌며 좌로는 관음 연봉이 연하여 우뚝하고 신계동, 옥류동, 구룡동의 계곡과 폭포가 조화를 이루는 코스이다. 금강산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4세기 최해가 한 스님이 금강산을 유람하러 떠나는 것을 읊은 글에서 세상에서는 풍악이라고 부르는 이 산을 중의 무리들은 금강산이라고 한다고 한 말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금강산 명칭은 불교 화엄경에 의하여 나왔으며 영원 불멸의 보배를 의미한다. 철에 따라서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 개골산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 도교에서 삼신산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복례산을 금강산에, 방장산을 지리산에, 영주산을 한라산에 비정한다. 금강산의 10대 경치로 꼽히는 것은 외건강 쪽에 구룡폭포 모습, 만물상의 조각미, 3일포의 뱃놀이, 총석정의 달맞이, 세존봉의 전망 이고 제일 정상에 비로봉이 있어서 해돋이, 이어서 내건강으로 들어가면 만폭동의 물소리, 구성동의 단풍, 백운대의 암개와 구름, 12폭의 높이 등등을 10대 경치로 꼽고 있습니다. 금강산의 10대 미로 산악미, 계곡미, 수림미, 해양미, 호수미, 풍운조화미, 전망미, 색채미, 건축조각미, 감탄미 등등 10가지를 꼽는다.
목란관에서 걷기 시작하는데 가장 가까이는 사방이 바위로 둘러싸여 오직 하늘만이 보이는 앙지대를 지나게 된다. 비스듬히 큰 바위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르면 자연히 위를 쳐다보게 된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검수다리, 만경다리, 산삼과 녹용이 녹아 흐른다는 삼녹수, 샘물 등을 지나간다. 만경다리를 지나면 금강문이라는 돌문이 있는데 금강문 옥룡관이라고 씌어 있다. 옥룡관이란 옥류동과 구룡련으로 가는 길목이란 뜻이다. 금강문을 지나면 계곡이 좀 넓어져 옥류동 계곡인데 바위결이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쪼개지는 판상절리가 많다. 옥류담, 연주담, 비봉폭포, 무봉폭포 같은 계절폭포, 철교와 출렁다리, 무용교를 건너면 구룡동이다. 은사류는 물줄기가 은실같이 가늘고 곱게 흐른다. 은사류에서 바로 구룡폭포로 가거나 연담교를 건너서 상팔담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구룡대라는 전망대로 올라갈 수 있다. 구룡대로 가는 길은 매우 가파른 철사다리가 14개나 된다. 구룡대는 아주 협소하고 아찔한 천길 낭떠러지 위인데 밑으로 상팔담을 굽어볼 수 있다. 상팔담은 구룡폭포의 위쪽 계곡인데 바위산을 U자 형태로 돌며 구슬을 꿰어 놓은 듯 크고 작은 8개의 담소가 연결되어 있다. 구룡대에서는 8개의 담소 중 일부만 보인다. 2개 정도 보입니다. 구룡대에서 100m쯤 더 올라가는 비룡대에서 보아야 상팔담과 간폭증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 구룡폭포 앞에는 관폭정 또는 구룡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라보는 구룡폭포는 높이가 82m, 폭은 3m의 장관이다. 가을에는 갈수기라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치원은 청길 흰 비단 들이웠는가 만섬 진주알 흩뿌렸는가 이렇게 읊었고 송시열은 한 가운데로 곧장 쏟아지는 성난 폭포가 사람들의 눈을 이리저리 돌린다 이렇게 읊었다. 절벽의 오른쪽에는 해강 김규진이 1919년에 쓴 미륵불 삼자를 힘차게 썼는데 한자 불의 그 끝획 비친 모양의 길이가 13m나 된다. 이 숫자는 구룡련의 깊이와 같다. 구룡폭포가 떨어지는 그 아래 연못인 구룡련의 전설은 원래 내건강 유점사 53부래께서 거기 살던 9마리 용이 쫓겨서 이쪽으로 왔다는 내건강 유점사 53불은 그 유래는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에 친견 못한 대중들이 안타까워하자 문수보살이 명하여 불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대중들이 만든 불상 중에서 53불을 골라가지고 인연 있는 땅으로 가도록 띄워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금강산 동쪽 바다에 당도하여 9마리 용이 살고 있는 큰 연못가에 당도하자 종이 울렸다. 그곳이 인연 있는 땅으로 알고
문수보살이 내기를 해서 용도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유점사를 짓고 거기 살던 구룡들은 쫓겨서 외금강 구룡폭포 아래 이 연못으로 거처를 옮겨 살게 되었다. 전설상 그렇게 그리하여 구룡폭포라 하고 구룡년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김규진은 또 내금강 진주담 부근에도 천하절기이라는 초서 사자도 써서 남겼다. 구룡폭포 뒤로는 구정봉, 맞은편은 세존봉이다. 구룡폭포에서 상팔담을 거쳐 금강산 최고봉 비로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1638m. 언제 다시 와서 비로봉까지 올라볼 날이 있을 것인가. 정상 조금 아래에 마이테자릉이 있다고 전한다.